네, 반갑습니다. 신기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기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5월 17일, 지금 시간이 약 1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추진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MBC에서 저희 신길 1구역 내 신축 빌라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장시간 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리고 아마 오늘 또 성북 1구역, 그리고 우리 신길 1구역 옆에 있는 또 다른 공공주도 시행 방식의 사업구역도 일부 좀 취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 신길 1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취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신길 1구역의 사업 추진 일정,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도 우리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 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따지고 보면 지금 신축 빌라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또 각종 민원을 넣고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희 신길 1구역이 2017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빌라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본질적인 문제, 정비구역을 해제된 것을 다시 지정하거나, 또 제가 누차 동영상에서 강조했던 대로 하나의 해법이죠. 정비구역을 자동 부활하는 조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지정된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 두 가지가 밖에 해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빨리 해법은 사실은 법을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누차 강조했던 대로 자동 부활 조항, 저희는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해제구역인데다가 공공재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고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비구역을 자동 부활하고, 부활한 이후에 일부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 계획안을 수정 변경을 통해서 확정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보안입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나 영등포구청 이런 데다가 법 개정이 힘들면 내부적으로 여타 조례든 뭐든, 과연 조례로서 그게 충족될지 여부는 이제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세부 시행지를 마련해서 좀 빨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부분과 별개로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당초 우리 소식지에서 봤지만 소식지 1호 보면 우리 지금 향후 추진 일정이 쭉 나옵니다. 이 추진 일정표를 보면 사업 정비구역 수립권자는 말하자면 지정권자죠. 정비구역을 지정권자는 영등포 구청장이 되는 건데, 구청장이 하기 앞서서 정비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수립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법령도 있어요. 우리 도정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도정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정비구역, 도시계획 수립부터 해가지고 한 21조까지 정비구역 해제 조항이죠.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정비구역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진위 및 조합 설립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비개혁이 첫 스타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도 설립할 수 없고 추진도 설립할 수 없고 그리고 주민대표회의 역시도 실질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 이 소식지 보셨을 거예요. 소식지 보셨죠? 보시면 밑에가 그 향후 추진 일정이 LH에서 이게 사실은 공지한 추진 일정입니다. 이 공지한 추진 일정을 보시면 2022년도 1월 달에 정비구역 수립 제한을 LH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LH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4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월 달이니까 거의 1년, 약 1년 후에서나 정비구역 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늦게 신청하냐? 왜 그렇게 늦게 빨리 좀 하지? 이런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16곳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사업의 신속성,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저희가 다소 임대 아파트를 좀 많이 내놓고 한다 손 치더라도, 물론 용적률에서 일본 좀 커버가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도시 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우리 신규 1구역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양해한 그 이유는 이 사업의 신속성, 이게 가장 커요.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간소화를 통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지 않냐, 공공에서 하면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나온 LH에서 발표한, LH나 SS에서 발표한 사업 추진 일정 보면 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약 1년 정도 소요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그 1년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라는 부분에 대한 아마 더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LH라는 기관은 이제 공공기관이죠. 법을 준수해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기관이고, 또 LH 직원들이 보통 그 차장급 직원하고 이제 대리급 직원 한 사람이 한 팀인데, 이분들이 맡고 있는 구역이 한 3구역 정도를 맡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딴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그 일에 벅차죠. 혼자서 다 커버하기가. 그리고 어떤 16군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일정을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맞춘다는 얘기는 16군데 중에서 빨리 사업 속도가 나가는 데가 있겠고, 늦게 나가는 데도 있겠고, 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이제 늦게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일정 자체를 그렇게 늦게 잡히는 거고, 또 막상말로 이야기해서, 뭐 LH 직원들이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그 집을 빨리 지은다 해서 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봉급이 더 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정을 빨리 당겨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문책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서둘러서 일정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공공기관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물을 판다고 저희 지금 이 신규 1구의 공공재개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저희 주민들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예요. 이곳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 모든 걸 사업 추진을 결행을 해야지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서 사업성도 개선되고 여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관련해서, 자, 정비구역 수립 제한을, 정비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권자는 법 14조에, 도정법 14조에 보면 2항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제26조 제1항 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4조가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그 규정인데, 토지 등 소유자는 다 사업시행자를 되는 자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각 호의 은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서 정비계획 위반권자라는 것은 이제 영등포청장이죠. 이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까 금방 말했던 2항에 따라서 저희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이 직접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은 가능한데 그럼 몇 %가 제한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로 돼 있어요. 60%의 그러니까 조합원 수의 60%, 토지 등 소유자의 60%, 그리고 땅 면적, 토지 면적의 50%를 충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60% 플러스 토지 면적의 50%를 충족하면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런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제한하면 이방권자는 여기서 보면 이제 영등포 구청장과 이제 서울시장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방권자는 60일 이내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0일 계획에. 그러니까 60일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희가 가령 한 달, 지금부터 5월 중순인데 5월 중순에 내일부터 당장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겠죠. 받아가지고 저희가 60%를 충족을 해서 또 토지 면적 기준에서도 50% 충족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영등포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은 60일 이내에 그 가부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뭐 된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 그러면 토탈 소요되는 시간이 저희가 빨리 60%를 이제 몇 개월 내에 이제 받을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가령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가령 한 달 내에 했다 가령. 그리고 영등포 구청장이 영등포 서울시장이 60일 이내니까 가령 한 30일 이내에 컨펌을 해줬다, 회신을 해줬다. 그러면 한 2달 이내면 이게 신청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5월달이니까 6월, 7월 말일이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최대 앞당기면. 그래서 굳이 저희가 지금 현재 물론 LH하고 이 문제를 이제 협의를 할 거예요. 신구 1구역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재개발 협의 차원에서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 주민들이 직접 토지 소유자가 저희 추진 주체에서 저희 협의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진구해서 가령 60% 이상을 거둬서 다음 6월 초라도 제출하면 그만큼 사업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정비계획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정비계획 지정이 되면 지금 신축빌라 문제 이런 게 다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신축빌라 문제도 결국 정비계획 지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정비계획 지정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LH 일정에 맡겨서 LH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LH는 이렇게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겠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주민 토지 등 소유의 60%라고 그랬죠. 60%를 예를 들어서 저희 신기 1구역이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 또 이런 지역도 있겠고, 또 어떤 지역은 60%를 1년 걸린 지역도 있겠죠. 그렇죠? 예, 동의율이 낮은 데는. 자, 그렇죠. 그러면 LH는 제한권자이기 때문에 60% 프로트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율을 60%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저희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비계획 수립을 제한하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60%를 달성하기 힘든 지역은 LH가 해야 되겠죠. LH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같은 경우는 가령 지난번에 우리가 약 한 달여 만에 57%의 동의서를 받아서 공모 신청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약 57%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동의한다고 보시면 나머지 10%도 반드시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10% 정도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보다는 지금 훨씬 더 홍보가 많이 돼 있고 물론 일부 또 반대 이탈리아도 계시겠지만은 적어도 60%는 60% 아까 말했듯이 57% 플러스 3%는 더 하는 거죠. 3%는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충분히 동의서를 제출해서 도시계획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제한하고 구청장이 서울시로 넘기는데 그래서 자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여러분들께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동의서 양식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동의서 양식에다가 동의를 하시고
동의서를 하루빨리 제출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교육이 최대한 빨리 지정되고, 그럼 정비교육 신청할 때 뭐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냥 관련된 부속 서류가 있어요. 소위 말 약 한 1개월 동안 해서 가령 동의서를 1개월 내에 진구를 해서 60% 이상의 동의서를 진구하고, 이 진구하는 기간 동안 LH 등 이런 전문 기관에서는 관련된 부속 서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설계, 도면,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부차적인 서류들이 있겠죠.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 서류들을 챙기고 해서 빠르면 가령 한 달 내에 저희가 제출해서 연구국제 제출하면 이방권자는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장이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60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적게는 뭐 2개월, 좀 빠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해서 정비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트랙을 밟아야 된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저희가 이 공공재개발을 하는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패스트트랙이에요. 말하자면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선택을 했고, 정부와 서울시 역시도 공공재개발 도입한 취지가 그런 취지인 만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당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직 LH하고 정확하게 이제 협의된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LH 측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저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16곳 저희가 같이 2차 후보지 있죠. 또 같이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LH가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가게 되면, 물론 LH가 가는 것보다 더 늦게 동의서가 진구되는 거야 LH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LH가 지금 현재 1년 뒤인데 동의서 1년 내에 60%를 못 받은 지역은 LH가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신규 우구력처럼 57%를 받았기 때문에 가령 57%가 동의한다 치고 나머지 3%를 더 보완하면 60%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저희 신규 1구역과 같이 좀 이렇게 신속하게 동의서를 진구받을 수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토지 등 소유자 직접 나서서 정비계획 사업 제안을 하는 게 훨씬 더 신속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이와 관련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라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동의서를 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LH와 또 관계부처 서울시와 또 협의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동의서를 빨리 진구할 수 있는 지역은 가급적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동의서를 진구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굳이 LH를 통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당면한 뭐 빌라 신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원주민들이 이렇게 버티지 못해야 자꾸 이탈해요. 결국 이 공공재개발 도입 취지가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건데, 이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게 뭐 도입 취지하고도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이런 신축 빌라를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자동적으로 규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릴 부분이 최근 신축 빌라 문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신규 1구역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언덕백에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뭐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년에 물론 이제 여기 뭐 업주 최근에 만났지만은 빌라 업주를 만났어요. 근데 뭐 작년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뭡니까 작년 12월 7일 날 착공을 했어요. 건축허가는 9월 달 됐고, 신길동 151-10인데 지금 한 공용률이 거의 한 80~90%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정일은 5월 20일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예정보다 훨씬 늦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도 지금 제가 이분들에게 진작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내용증명을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의 지역을 알아라. 그다음에
현금 청산 대상이니까 손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제가 글에다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뭐 자기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령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는 게 제1호선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건축비가 뭐 투여된 게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가령 10억이다. 완공되면 한 20억 들어가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30, 20억 들었다. 완공되면 한 40억 들어가겠죠. 40억을 물어줄 것이냐, 20억을 물어줄 것이냐. 20억을 물어주면 낫겠죠. 어차피 그 청산될 거라면, 어차피 철거될 거라면. 근데 이제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타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은 빌라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로 놔뒀다가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려면 분양을, 애초에 빌라를 지으면 안 되죠. 다가구 주택을 지어야죠.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빌라 신축 문제를 갖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결과론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까 그랬듯이 정비구역을 최대한 빨리 지정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좀 건축을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게끔 여타 방안을 좀 강구 중이에요. 그래서 좀 일전에 제가 단톡에도 공지를 좀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이번 주 내에 진행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